앞으로 길거리에서 배달 로봇을 일상적으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로봇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애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합니다. 로봇 시장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능로봇연구단의 유범재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로봇이 배달도 하고 순찰도 하고 불도 끄는 그런 모습을 올해 안에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한다면 그 식당에서 이제 서빙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의 현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공장에서 주로 이용되는 인더스트리얼 로봇인 경우에는 협동 로봇이라든가 물류 로봇 등으로 해서 그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한테 일상생활 속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네. 이런 로봇을 이제 아직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제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식당 서빙 로봇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카페에서 커피나 음료를 만들어주는 그런 로봇들도 맞습니다.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치킨을 이렇게 튀겨주는 로봇,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근력 보조를 위해서 착용형으로 입을 수 있는 로봇들도 이제 있어서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벌써 좀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사실 로봇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올릴 수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또 활용을 하거나 또 산업 재해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당장 산업에 투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 원천 기술 관점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기술 개발이 이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개발 중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걸 제품으로 이제 지금 하려면은 이러한 원천 기술들을 실제 로봇에다가 탑재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실증 서비스 내지는 실증 실험들을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사용자하고 소비들한 이 분들에게 이 필요한 기능들을 검증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또한 성능하고 안전성을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금 실외에서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예. 배달할 수 있는 배달 로봇이 지금 대표적입니다. 예. 말씀하신 배달 로봇 같은 경우는 벌써 미국에서는 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등장한다면 좀 많은 부분을 좀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법규에서는 로봇이 자동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움직일 때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걸림돌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의 규제를 대부분 풀기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아시겠지만 이때까지는 이런 로봇들은 예. 사람이 걸어가는 인도나 이런 횡단보도를 사람하고 함께 갈 수가 없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특례를 줘가지고 해소를 하더라도 실험을 할 때는 항상 로봇 한 대마다 현장 요원 한 사람이 함께 따라가가지고 예.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규제가 이제 해소되면서 원격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로봇이 이제 외부의 어떤 인력이 없이 혼자서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제 다수의 로봇들을 함께 연동을 시켜서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평가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 되면은 예. 실제 이제 어떤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법 개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로봇 배송 사업이 가능해지는 건데 일단 배달 대행 업체들은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배달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로봇이 이제 자신들을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 아직 로봇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또 도입하는데도 비용이 드니까요.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연내에 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네, 일편 또 맞는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지금 현재는 로봇의 배송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물건 배달을 시키면은 우리 집 앞에까지 해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배송 로봇은 이제 실외에서 배송하는 그 실험에 이제 지금 그 실험 중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실증을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로봇을 이제 일반 업체들에서 구입을 하면 임대 형식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그럴 때 이제 충분히 저렴한 임대료로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예, 아직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로봇이 도입이 되더라도 뭐 사고가 났을 때 명확히 어떤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또 뭐 CCTV를 부착을 하다 보니까 좀 불특정 다수의 어떤 동의 없이 촬영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네. 여기에도 이제 그 함께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만약에 배송 로봇을 임대 형식으로 만약에 임대한다고 하면 임대 회사에서 그러한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예. 책임을 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보험 같은 예. 것도 따로 만들어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상 촬영 문제는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뭐냐면은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도록 로봇에 장착되는 카메라의 시야각을 좀 이렇게 좀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획득을 할 때에 사람의 얼굴 영역을 모자이크를 네, 해가지고 네. 안 보이도록 하는 등 어.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기술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앞서 순찰 로봇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경찰 장비라든지 뭐 소화 장비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해서 순찰 로봇의 역할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이 부분은 사실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공권력 남용이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하지만 로봇의 윤리적인 문제는 어떤 뭐 AI라든가 그런 거 이전에 사용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공공성이 큰 로봇의 경우에는 로봇의 기능을 적절한 어떤 수준에서 관리하는 어떤 제도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에 대한 교육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류, 뭐 또 서비스 영역에서 로봇 자동화가 가져다줄 편익은 뭐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효과 대비 비용이라든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어떻게 보시고 또 실질적인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이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런 로봇들이 상용화가 되려면은 신뢰도 예. 하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실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운용을 통해서 장기간에 얻어지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AI 기반으로 해서 로봇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이런 방법이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핵심 부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예. 현장에서 요구되는 가격으로 로봇을 제공할 수 있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금 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제품에 따라서 빠르면 한 2년, 조금 늦어지면 한 4, 5년 정도 예. 이 정도 의 시간이 지금 필요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2년에서 최대 4,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는 비용이잖아요. 네.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또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네. 얼마나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 부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금 키우려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이 그거를 그 정도 수준의 낮은 가격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지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도 있고요. 뭐 삼성이나 LG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또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 시장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를 건 굉장히 좀 확실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우려할 점도 있는 상황. 앞으로 이제 로봇 개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네. 이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멋진 로봇을 만들고 그거를 잘 움직여주면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런 식의 이게 어떤 개발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뭐냐면 로봇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이런 모델을 발굴을 하고 그거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SI 업체들을 잘 육성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동일한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로봇과 함께할 일상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능로봇연구단의 유범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